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6월 30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국방론평국지로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충남함에 대한 소개를 개괄적으로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해외 유수의 호위함들과 비교를 통해서 우리 충남함의 어떤 성능 그리고 역할 이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짐작해 보는 그런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주요 대상이 된 것은 영국의 최신 호위함이죠. 26형 호위함입니다. 요전의 것이 23형이었는데 요걸 대체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함이 28년도에 취역 예정이에요. 지금 첫 번째 함을 건조 중이에요. 그래서 영국 해군이 한 8척, 그리고 이제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이제 변형을 가해서 호주도 도입하고 영국보다 더 많이 도입하는 것 같고 캐나다도 상당히 많이 도입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한 60조 원 정도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잠수함 사업도 한 60조 원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영국의 어떤 경제 사정을 좀 반영하는 거 아닌가, 쇼핑할 여력이 없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일단 크기를 보면은 150m고 옆에서 129m는 우리 충남함입니다. 톤수는 만재가 6,900톤, 그리고 충남함은 4,500톤 정도로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요. 가격을 보면은 그 차이가 엄청나요. 크기도 차이가 많이 나죠. 톤수를 보면 1.5배 정도, 1.5배가 넘어요. 가격도 지금 8척 건조하는데 평균 비용을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약 1조 7천억이에요. 1조 7천억. 제가 취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니까 우리는 4,700억이에요. 한 척에. 그러니까 거의 세 척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가격이. 이거 하나 만들 금액이면 우리는 세 척 건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성능이 그만큼 차이가 나느냐? 이게 최신함이죠. 물론 좀 늦어져서 디자인이나 설계나 이런 시기는 우리 거랑 겹치거나 오히려 더 앞서요. 물론 시대에 맞춰서 계속 디자인은 개선이 됐겠죠. 그래서 요거랑 비교해보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 먼저 참고로 드릴 말씀은, 요즘은 이제 호위함이 덩치가 워낙 커져서 그냥 옛날 같으면 다 구축함적인 규모잖아요. 그래도 구분은 조금 있는 것 같아. 심리적인 구분은. 이게 뭔고 하니, 구축함이라고 그러면 약간 완벽해요. 대공도 잘하고, 대잠도 잘하고, 세계 상대방 수상함 타격도 잘하고, 대지 타격도 잘하고, 이렇게 모든 걸 다 갖춘 게 구축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 호위함은 아직까지는 한 분야에 좀 특화됐다. 배 크기가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함으로써 가격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톤수는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구축함 한 척 건조하는 비용 가지고 호위함을 약간 복수로 가질 수 있는 이런 컨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위함은 어떤 한 특성에 특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이 배도 150m면 거의 우리 이순신급 구축함인데 호위함이고 그 특성이 분화되어 있어요. 이런 걸 참고를 하면 그럼 우리 충남함은 어떤데 했을 때 우리 충남함이 과연 어떤 기능을 부여받을 것인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동력 부분부터 볼게요. 동력 방식은 코드록 이런 거 좀 익숙하지는 않으신데 보실 때마다 조금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크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MT30 가스 터빈 엔진이 있죠. 우리 대구급에서부터 저걸 쓰고 있었죠, 우리는. 그리고 지금 우리 충남함에서 쓰고 있죠. 이 MT30은 롤스로이스의 뭐랄까 터보팬 엔진이 큰 비행기에 들어가는 그거를 이렇게 함정에 쓸 수 있게 약간 개조해서 만든 거예요. 그거는 GE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 다음 MTU 디젤 엔진을 4개를 쓰고 있어요. M53B라고 하는 거. 저거는 모델명도 똑같아요. 좀 우리 거랑. 작동 방식도 똑같아요. 같은 게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모터가 2개 들어가죠. 이게 전기 구동이라는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죠. 모터가 들어간다는 거니까 우리 쪽 자료를 보면 저 모터는 이태리 레오나르도 제 모터예요. 이거 지금 국산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서 최고 속도가 26노트예요. 근데 우리 이제 충남함은 대구급 같은 경우는 30노트로 돼 있어요. 여기 좀 거짓말 같은 거죠, 이걸 보면. 왜냐하면 이거는 자그마치 6,900톤이고 우리는 4,500톤인데 동력 계통은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26노트가 나오면 우리 거는 크기도 작고 선체도 더 날렵해요. 예. 우리가 훨씬 빨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30노트면은 시속 56km인데 저는 이거 훨씬 넘는다고 봅니다. 제 추정컨대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이게 근처 해역에서는 기동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출력, 무게 대비 출력을 봤을 때 기동성이 엄청난 우리는 호위함을 가지고 있다. 엔진이 오버스펙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자, 이거 지난번 충남함 설명드릴 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요 자료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명확하게 깨우쳤습니다. 요게 지금 타입 26형 구축함의 구동 방식인데 코드 록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영어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저속에서 우리나라에서는 15노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국방뉴스 자료를 보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20노트라고 이야기했어요. 20노트까지는 터보 가스 터빈 엔진을 안 돌려요. 그리고 지금 빨간 게 되어 있는 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손전등 모양으로 생긴 게 디젤 엔진이에요. 근데 여기서 엔진이 아니죠. 엔진은 동력을 전달한다는 의미니까 여기서는 동력을 전달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전기만 생산해요. 전기만. 그래서 발전기예요. 여기는 디젤 발전기. 이게 아마 하나가 1700kW짜리 발전기인가 그래요. MTU 거. 뭐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만 발생하는 발전기예요. 그래서 그 전기를 통해서 가운데 정사각형 이 두 개 보이죠. 빨간 거 활성화되어 있는 거. 저게 모터예요. 모터. 저기 1.7 메가와트 최고 출력을 내는 모터가 두 개 있는 거예요. 네. 저리로 전기만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하고 저기는 기어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소음이 적다. 그리고 모터가 훨씬 안정적이다. 기계로 연결되는 것보다. 그래서 고장이 적다.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 전기만 공급하면 돼요. 예, 그래서 배 내부에 빈 공간에 뒤에 스크류와 위치하고 상관없이 샤프트 위치하고 상관없이 배의 내부에 아무데나 놔둬도 되는 거예요. 디젤 엔진 전기선만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구동을 한다는 거, 조용하다는 거. 대잠 작전용으로 나오는 배에는 특히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최고급형이에요 지금. 그리고 급한 속도가 필요하다,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러면 디젤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가스 터빈이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저 가스 터빈은 기어로 연결이 돼요. 이제 빨간색 보이죠? 기어로 연결되는데 모터가 빨간색이 나갔죠. 예. 그때는 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스크류에 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 뭐 클러치처럼 뗐다 붙여 타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거의 약점은, 하나의 약점은 뭐냐면은 디젤 추진기관이 디젤 엔진, 디젤 발전기가 4개 있고 터빈이 1개 있는데 그 두 개를 합친 힘은 못 쓴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는 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이제 롤스로이스의 이 가스터빈 엔진은 5만 마력 정도 나와요. 예,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걸로. 예. 자, 지난번에는 제가 말씀드릴 때는 며칠 전에는 가스터빈 급할 때는 가스터빈 더하기 디젤이 합쳐진다는 느낌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건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거보다 조금 이전의 내용이에요. 그거는 이 디젤 엔진조차, 디젤 발전기조차도 기어로 다 물려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의 모가미급이 쓰는 약간 오래된 방식인데, 지금 요거보다는 최신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소음이나 이제 운용 유지라는 부분에서 좀 핸디캡이 있는 거죠. 근데 힘은 최대로 끌어쓸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또 호위함에 부여된 특성과 상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26형 호위함은 지금 봤을 때 이렇게 큰 배지만 대잠용으로 특화된 거예요. 이것이 대체하는 23형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대잠으로 특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대잠 특화를 물려받았어요. 거기로 가장 많은 돈을 쓴 거예요. 말씀드렸죠. 구축하면 모든 걸 다 잘하지만 호위함은 하나만 잘하는 것으로 디자인된다는 거. 예. 자, 이걸 보면은 우리 이번에 충남함 사진이 진수식에서 아주 애매한 사진만 공개가 됐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위에서 바로 탁 찍은 사진이 있으면 참 좋겠다. 배가 지금 한 7m 이상 길어졌는데 지금 VLS가 들어가는 뒤에 여유 공간이 많이 넓어졌을 것 같은데, 향후 KVLS2를 넣기 위해서 그것 좀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진은 없다. 자, 이번 자료 준비하면서 또 궁금해진 거는, 제가 바로 전에는 그걸 말씀드렸었죠. 그 소나에 대해서.
지금 이 사진처럼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은 또 간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도 이렇게 배 밑에 들어가는 소나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거보다는 뒤로 예인하는 소나가 훨씬 효과적이다. 정밀도도 높고 수심에 대해서도 수심을 변화시키면서 다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잠수함이 온도 밀도 차에 의한 데서 숨을 수가 없다. 대신 배 밑에 있는 부분은 수심을 조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잡음도 많다. 그리고 발신, 수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또 내부적인 잡음의 소지도 높다. 그래서 잠수함을 요즘 전문적으로 잡으려면 왜? 잠수함이 계속 조용해지니까 더더욱. 이 뒤를 예인 소나 이걸 보면 된다. 자, 우리나라 대구 것까지는 수동 선 배열만 있었어요. 길게 배열로 해서 거기 여러 개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진 소나가 매달려 있는 거죠. 몇백 미터씩. 그래서 약간 삼각 측량 방식 비슷하게 이래갖고 훨씬 정밀하게 찾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수심을 바꿔가면서 또는 수심을 여러 개 걸쳐가면서까지 바다를 휘저으면서 찾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가 하나 덧붙인다면은 능동 소나까지 같이 있다. 수동이 아니고. 이게 지금 최신 방식이에요. 노란색 삐죽 나온 게 보이죠. 저게 10톤, 15톤 되는 거예요. 저게 능동이에요. 깊이에 따라서 담궜다, 더 깊이 담궜다, 끌어올렸다 이렇게 하면서 핑핑핑핑 쏘고 그걸 수동선 배열은 잡는 거죠. 이렇게 잠수함 전용 호위함에 가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조대왕급부터 이게 들어갔거든요. 국산이에요, 다. 그래서 이번 충남급은 톤수도 커졌기 때문에 이게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뒷모습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줄여서 말을 하면은 뒤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VDS라 이러면 Variable Depth Sonar, 즉 심도를 가변하는 심도 가변 소나라는 뜻이고 타스라는 것은 뒤에 끌고 가는 예인 소나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조합이 현재로서는 가장 강해요. 물론 브랜드마다 성능 차이는 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충남함도 이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 배 자체가 엄청나게 기본적으로 조용하게 되어 있는 최신 추진 방식이거든요. 가장 조용하다. 자, 그 다음 레이더를 볼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26형 한 측에 1조 6천이라고 그랬나요? 7천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1조 7천억이네요. 1조 7천억짜리에 들어가는 방공 레이더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BAE 시스템에서 만든 거고 아티잔 3D라고 되어 있고 이전 23형에서부터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형 레이더는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잠수함 전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우선순위를 방공이라는 부분이 우선순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격이라는 부분이 크잖아요. 자, 이건 추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기껏 최고라고 해봤자 폐사 방식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팽팽팽 도는 거예요. 그럼 이 가운데 정도의 띠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레이더가 이렇게 아기 레이더들이 박혀 있죠. 그게 뭐 한 줄인지 두 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 팽팽팽 도는 거예요. 이거는 자세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인터넷상으로 보면은 탐색 거리가 최대 200km까지도 된다. 그리고 요즘 전부 다 A사로 바뀌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신 레이더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들은 아무리 자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주로 영국 배에만 쓰이고 있어요. 200km인데 여기서 이제 오는 문제가 뭐냐? 이 26형 구축함도 그 MK41 수직 발사관이 16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SM 시리즈 미사일을 장착을 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장착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습니다. 왜냐? 그 최신 미사일인 SM6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240km예요. 근데 이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200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얼마나 추적 능력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공 호위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수직 발사관이 있다고 해서 아무 미사일이나 막 넣는 게 아니에요. 이 센서랑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센서랑. 그래서 여기는 기껏 해봤자 100km짜리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대구급에 들어가는 SPS550K는 A사 레이더예요. 그건 확실하죠. LIG에서 만든 거.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 선 배열이죠. 띠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뱅뱅뱅 돌죠. 탐색거리가 최대 250km예요. 그리고 A사는 폐사 대비 훨씬 강력한 이점이 많습니다. 훨씬 다재다능하게 쓸 수 있어요. 정밀도가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탐색 추적을 동시에 여러 가지 한다. 훨씬
차원이 다른 거죠. 세대가. 차원은 좀 거짓말이고 세대가 다른 거죠. 그 대구급에 들어가는 250km까지 보잖아요. 무게를 보더라도 아티잔 3D 레이더 저거는 750kg인가 그밖에 안 돼요. 예, 배는 거대하지만 위에 750kg짜리가 달려있는 거고, 우리 SPS 550K는 제원상물이 2.5톤이에요. 훨씬 작은 배에 훨씬 무거운 레이더가 달려있어요. 대구급 이야기입니다. 예, 내실 있게 들어있겠죠. 무게가 3배 차이가 나는데. 예, 예. 자, 그래서 이것이 운용할 수 있는 무기하고 상관이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대구급에서는 대공 무기를 쓴다고 하면은 해공 정도, 또 해외 추세를 봤을 때 그 급이 보통 사거리가 한 100km까지 늘어나요. 이게 크기를 크게 바꾸지 않고도. 그래서 그 정도 급까지는 대구급에서 쓸 수 있겠다. 이런 추정이 좀 가능해지는 거죠. 예, 예, 예. 자, 볼게요. 이게 이제 좀 전에 26형 무장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예,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부터 볼게요. 24개 셀이 있네요. 아까 16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MK41이 24개 셀이 있는데, 예, 8개짜리가 3개 있네요. 그러니까 8개짜리 세트가 3개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향후 개발될 크루즈 미사일이나 초음속 대함 미사일 이런 거가 들어갈 자리고, 또 아스록이나 우리 홍상어처럼 대잠 로켓이 들어가는 자리지, 이게 SM6를 넣거나 SM3를 넣거나 이거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의 주요 방공 시스템은 뭐냐면은 앞뒤로 24개씩 있는 C-셉터라는 저 미사일이에요. 저거는 여기에 자기들만의 독특한 VLS가 따로 있어요. 그게 24발씩 있는데, 현재 쓰는 것은 이거는 또 원래 아스람이라고 공대공 미사일, 저기에서는 유도 공대공 미사일, 어떻게 보면 사이드 와인드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아이리스-T 같은 그런 건데, 그것을 해상 발사용으로 개조한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앞에 그 탐색기를 레이더 추적기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방공, 사거리가 45, 100은 지금 개발 중이다. 요게 딱 이라는 거예요. 요게 뭐하고 조합이 되어 있느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아티잔 3D 레이더가 딱 그만큼 허락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호위함이 디자인이 방향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 무리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뜯어 고쳐야 된다. 어렵다. 예. 이 호위함의 특성을 반영한다. 대신에 잠수함을 잡는 부분에는 많이 투자됐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인 소나가 수동과 능동을 같이 싣고 다니고, 추진 시스템도 현재 해군에서 채용하고 있는, 군용 함정에서 쓰고 있는 추진 시스템 중에서는 제일 조용한 걸 쓰고 있다. 그것이 우리 대구함과 충남함과 같다. 즉 그것은 충남함, 대구함은 기본적으로는 최고의 대잠함이 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가지고 있다. 소나 쪽만 보완하면,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충남함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다. 예. 여기도 능동소나까지 들어갔는지 모른다. 대구함만 하도 상당하다. 서해나 남해 같은 곳에서는 물이 깊지 않기 때문에. 예. 수동 소나만 하더라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자,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이게 보자, 뭐가 있느냐. 팔랑스가 2개 있고, 그 다음 30mm 포가 있고 이랬는데, 이거 봤을 때, 이거 어디 찾아보더라도 C-셉터가 초음속 대함 미사일 또는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대응한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거 되면은 다 된다고 쓰거든요. 그거 귀한 거예요. 우리 해군 초음속에 대응한다고 명시하잖아요. 그게 개발 ROC에 들어있었잖아요. 자, 이런 배는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 가진 그 초음속 미사일에 대응이 안 돼요. 예. 자, 그런 점도 중요한 또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게 C-셉터고, 이제 26형에 지금 48발이나 들어가는 거죠. MBDA가 개발한 미사일이에요.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일단 우리 해공이 상당히 이제 공을 많이 들인 미사일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미사일에서 아마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한 20, 30%까지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 탐색기거든요. 탐색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레이더 탐색기인데 우리 해군 같은 경우는 레이더 더하기 적외선 탐색기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단가가 비싼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물론 좋겠죠. 예, 예. 그래서 공을 많이 들인 거라는 것이고 또 초음속 마하 3 이상에 대응한다고 명시했다. 우리가 그 위험을 직시하고 있다. 지금 서방의 미사일들은 그런 걸 직시하고 있지 않다. 그들의 잠재적인 적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다 초음속 미사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뭐 여러 발 쏴제끼를 포화 공격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 대응은 조금 먼 산을 보고 있다. 이런 게 좀 느껴지죠. 또 하나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C세트의 문제점은 이게 독자적인 VLS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는 MK40이라고 호환이 안 돼요. 이거의 독자적 VLS 장점이 이해가 돼요. 안에 가스 장치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약간 콜드론치식으로 쏴 올려요. 하늘에 뜬 상태에서 점화가 돼요. 그리고 아마 재빠르게 여러 발 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데 우리 해군은 핫 론치를 선택했죠.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천궁에서 콜드 론치 기술을 확보했잖아요. 그거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적용 안 했어요. LSM도 적용 안 했죠. 왜냐? 궁극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KVLS-1이나 KVLS-2가 전부 다 핫 론치 기반이라는 거예요. 미국처럼.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핫 론치로 왜 해상에서 같이 쓸 거니까. 통일했다고 봐셔야 돼요. 자, 그렇게 듣더니 VLS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C세트는 MK41에 4발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배 위에 공간이 무한정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조합을 달리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미사일 넣었다, 저 미사일 넣었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해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에 MK41, 즉 KVLS-1에 4발이 들어가요. 예. 그리고 추가로 독자적인 VLS도 개발을 했어요. 기존 메인하고는 호환이 되면서 독자적인 걸 어떻게 개발했느냐? 발사관을 하나씩 뗄 수 있게 개발을 했어요. 왜냐? 쌈지 공간에 넣으려고, 짜투리 공간에 넣으려고 한 거예요. 심지어 윤영화함에도 넣을 수 있어요. 공간이 많아요. 직경이 예를 들어서 한 60cm, 70cm 되는 공간이 있으면 미사일을 4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짜투리 공간에 막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기본은 4개가 한 세트예요. 그렇지만 이걸 펼칠 수도 있고 1개를 넣을 수도 있고 2개 셀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함정이 원한다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C세트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런 면에서 따로따로 개발했다. 누군가가 이거를 총괄적으로 레고 게임을 안 했다.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보고 어떻게 하지? 이런 진지한 고민이 들어가지 않았다. 우리는 이런데요. 알았다. 그럼 너 이만큼 써야 되겠네. 그럼 배가 이만큼 커져야 되겠네. 그럼 이 땅 공간을 다른 걸 하려면 다른 공간도 이만큼 마련해야지.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독한 건지 저쪽이 방만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해군의 발사 플랫폼은 엄청나게 유연하다. 이런 것이 큰 장점으로 새로 느껴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네. 자, 4월 10일 날 이제 충남함이 진술을 했고, 제가 그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기 앞에 VLS가 들어가는 공간. 원래 기본적으로 대구함에도 뒤에 공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부분이 길어졌다, 좁혀졌다고 하죠. 수출형 만들 때 보면 저기에 지금 핵심적인 시설이 없다는 것을 짐작해 해요. 그래서 저 공간을 그렇게 쓰려고 하겠다. 충남함에서도 저 공간을 좀 더 늘리지 않았을까. 이런 제가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고, 또 뒷부분 안 보여주는데 뒷부분도 소나 부분이 좀 강화되면은 뒷부분도 공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예. 자, 그래서 이 배의 특징을 제일 잘 반영하는 것은 저 위에 달려있는 통합 마스터죠. 통합 마스터. 예. 그리고 그 레이더죠. 그게 특성을 결정을 하거든요. 배에. 아까 오늘 그 26형에서도 그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이 26형이 왜 방공 호위함이 아니고 대잠 전용 호위함인지.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무기 체계가 따로 알아서 배치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복합 센서 마스가 들어있고 S밴드 A4로 해서 사면 고정형으로 들어가 있죠. 이걸 구현할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 대단한 거다. 그걸 스스로 다 했다는 것은 더더욱.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천궁2 또는 뭐 그 개선형의 레이더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S밴드를 한다면은 같은 값이면은 X밴드보다 훨씬 멀리 가는 거거든요. 이게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500km 이상은 충분히 나온다. 뭐 사물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렇게 봐요. 예. 자, 이게 500km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배의 목적이 뭘까? 500km 이상 떨어진 것을 알게 되면, 접근하는 적을 알게 되면 뭘 할 수 있을까? 예. 500km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수상함이면은 볼 수 없죠. 지구가 동그라니까. 그야말로 한 30km 정도 가면 끝인데, 이것은 하늘은 상관이 있죠. 예, 하늘은. 그래서 이게 방공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방공함 전용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방공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비싼 레이더를, 이 무거운 레이더를 꼭대기에 올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볼까요? 자, 이거는 일본의 최신 호위함 모가미급이죠. 5,500톤, 우리 4,500톤, 1,000톤 정도 더 나가죠. 133m, 우리는 129m. 자, 요거를 대잠으로 보는 거예요. 대잠에 특화된 호위함으로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6형 호위함의 조건하고 똑같아요. 이게 예인 소나를 VDS하고 탔을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능동 심도 변경 소나가 있고 선배열 수동 소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최신형이거든요. 잠수함 잡는. 예. 그래서 이게 대잠 전용이구나. 그리고 호위함도 뭐 대공 전용도 같이 부가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구축함이 되는 거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더를 보면 돼요. 이제 레이더를 보니까 사면 고정형 X밴드 레이더를 쓰고 있어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통합 마스터로 구현을 해낸 거거든요. 이게 OPY2 레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그렇게 뭐 탐지 거리 같은 게 나오지 않는데 우리 지금 KF-21에 들어가는 X밴드 레이더 그것도 계속 개발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곳을 갖다가 KDDX의 통합 마스터에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S밴드 레이더와 더불어서. 예. 그걸 대충 염두에 뒀을 때 이것은 200km하고 250km 남짓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탐지 거리가.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6개의 MK41 발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SM 시리즈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26형 호위함이랑 같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대공 미사일은 CLM 이 정도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외에 또 뭐 미국에서 나오는 개선형들이 있죠. 예, 그거 하고 여기에 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육지에서 발사하는 대공 미사일, 우리 천궁 같은 거를 이제 함상용으로 개발해서 넣으려고 해요. 그것도 사거리가 100km 처음 못 미치거나 그래요. 그러면 26형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거꾸로 이 X밴드의 탐지 거리가 한 200km 남짓 정도밖에 안 되겠다. 26형이랑 비슷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SM6를 들어가거나 SM3가 들어가는 그런 배는 구축함으로 가야 된다. 이건 호위함이다. 즉 이것은 대잠에 특화된 호위함이다. 모가미급은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 추진 방식을 보면 우리 거보다 하나 앞이에요. 예, 예. 여기도 이제 그 같은 롤스로이스의 엔진이 터빈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디젤 엔진은 좀 큰 게 두 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전기 모터가 없어요. 그들이 모두 이렇게 기어로 물려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거보다 한 이전의 방식인데 영국으로 치면 23형, 26형이 대체한 과거 방식이에요. 그래서 소음이나 내구성 면에서는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파워는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속도는. 그래서 그들도 공식적인 속도를 32노트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구동 방식이 그렇거든요. 근데 대잠용으로 최적화됐다? 이건 우리 대구급보다도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다. 우리 대구급에 만약 심도 변경 능동 소나까지 넣으면은 이거보다 나을 수 있다.
충남함은 그걸 구현했을 수도 있다.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 구현했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충남함에는 또 동시에 500km 이상을 볼 수 있는 레이더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방공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방공도 같이. 그러면 그거는 해군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절대 안 되고 거기는 LSM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뭐 의견을 내는 대로 어디 빈 공간에 LSM을 가장 효율적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은 KVLS2예요. 예. 자,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예를 하나 더 볼게요. 이거는 덴마크의 아이브 후이펠트급, 발음 제가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위함이에요. 6,600톤이에요. 139m고. 요거 구동 방식을 보면은 디젤 엔진만 4개 쓰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제온표상의 속도는 최대 30노트예요. 다 같아요. 다 30노트죠. 근데 이게 가속력이나 일단 가스 터빈이 들어가면 가속력이 올라가거든요. 예, 최고 속도 도달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잽싸진다는 거예요, 배가. 거기다가 이거 디젤 엔진이니까 소리 많이 나고 진동. 이거는 모가미 것보다 훨씬 옛날 방식인 거죠, 이것은. 예. 이 배는 방공에 특화된 배예요. 뭘로 할 수 있느냐? 레이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뒤에 게 L밴드 레이더예요, 장거리 레이더. 패사 방식이고, 앞에는 X밴드 A사 레이더가 붙어 있어요. 이거 수백 킬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배 가운데 이제 레이더 2개 사이에 VLS가 있는데 수직 발사관이 거기에 SM2, 그러니까 기존으로 쓰고 있고 SM6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공함이에요, 이거는. 다른 기능들은 좀 약화되어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이거는 이제 대구함 사진인데, 우리의 욕심은 대단하다. 우리는 구축함급 호위함을 더 작은 크기에 구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 지금 확인된 바는 없지만, 충남함에 우리가 국산으로 이미 개발했다. 가변심도 능동 소나를, 예인 소나를. 그거 이제 정조 대항함부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거 넣을 수 있다, 충남함에. 그리고 배 선체의 추진 방식은 엄청나게 최고로 조용한 방식이 이미 됐다. 그것만 달면 된다. 국산 제품 개발했으니까 뭐 넣어주면 된다. 그리고 500km 이상을 볼 수 있는 S밴드 A사 고정형 레이더를 장착했다. 이것은 뭐냐? 장거리 대공 방어력을 갖추겠다. 그러면 탐지만 하고 그걸 타격할 수단이 없다. 말이 안 되겠죠, 당연히. LSM 해상형이 들어간다. 현재는 그 미사일이 없다.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향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저 공간, 파란색 공간, 대구급은 저거 하나, 여기 이제 8개 셀이 들어가죠. 저 공간이 8개를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게 폭이 2.4m거든요. 2.4m만 더 확보하면 돼요. 이 배보다 지금 한 7m 정도 길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하나에 LSM 같은 경우는 4발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것만 하면은 48에 32, 32발. 한 개 더 넣을 수 있으면, 이 사각형을 하나 더 넣을 수 있으면 64발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재 배수량 4,500톤에서 길이 130m 안 되는데 그걸 구현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덩치가 작으니까 기동력은 짱이죠, 뭐. 아까 26형하고 지금 같잖아요. 26형은 6,900톤인데 출력은 같아요, 이거는. 예. 그리고 뒤에 가변 심도 능동 소나 넣으면은 대잠 능력은 똑같았어요. 거기도 대잠 헬기 한 대, 우리도 대잠 헬기 한 대,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우리는 지금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고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기존에 앞에 있던 KVLS-1에다가 넣으면 돼요. 타격력이 엄청나지는 거예요. 뭐 유럽의 나라들은 초음속 대한 미사일 없잖아요. 지금 초음속 대한 미사일을 서구권에서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공격력 짱짱이에요. 그리고 한반도 해역에 우리가 실시간 초저궤도 인공위성들을 다 올릴 거잖아요, 지금. 예. 어차피 뭐 500km 이상 떨어진 것을 보려면 위성이 도와줘야 돼요. 아니면 무슨 무인 정찰기가 도와주거나. 예. 참. 이게 제가 봐서는 우리 충남함의 그림이다. 그리고 이게 호위함 사업 4로 넘어가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배가 좀 더 커지잖아요. 각종 무인 체계가 들어갈 것 같다. 이게 더 붙여서.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무인 체계가 들어간다. 예. 그리고 KDDX 같은 경우는 약간 대양용 중심이다. 즉 큰 바다용이고, 우리나라 호위함은 구축함급이에요. 거의 전부 다. 기능을 봤을 때 작은 체구에 다 밀어넣었죠. 예. 우리나라 기준으로 호위함과 구축함을 구분하는 기준은 덩치에 있다고 봐요. 덩치.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는 호위함과 구축함은 기능은 같아요. 거의 같은데, 호위함은 덩치가 작아서 각각을 좀 자그맣게 하는 거죠. 자그맣게 하고 다 하지. 당연히 다 하고, 해외에 구축함이 하는 역량을 다 가지고 있는데, 덩치가 작은 게 훨씬 유리한, 우리 인근 해역에서 활동 무대를 잘 만다. 활동 무대의 차이다. KDDX나 세종, 정조 이런 친구들은 큰 물에서 놀고, 그리고 이제 항모 전단이 이제 형성되게 되면은 상황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충남급 이후부터는 따라다닐 수 있다. 그 정도를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방공 능력이라는 부분에서 수많은 미사일들을 제공할 수가 있고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 대담전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탤수록 힘이 늘어난다. 항모 전단이. 이런 경계선상에 있는 게 충남급 이후가 아닐까. 기본적으로는 내해, 대해 이런 구분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예,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